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값진 호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와 지하철역 주변에는 문재인 탄핵과 하야 서명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단체와 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0일에는 검찰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정한 총선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한변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선거 공작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라는 성명에서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해서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의 일반적인 여론을 넘어서 전문인들과 지식층의 이와 같은 집단적 의사 표현은 많은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해 국가의 기본 틀이 되는 국법 질서의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볼 일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조심하고 있던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도 대서특필해서 많이 알려졌듯이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깔아뭉개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장악한 청와대 조직 8곳이 김기현 전 서울시장을 흠집내고 송 시장을 돕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니 펄쩍 뛸 일 아닙니까?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8곳이 역할을 했다는 공소장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말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 문건을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로 내려보내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시켰습니다.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송 후보를 만나서 공약을 논의했습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윗선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9월 20일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씨를 만난 자리에서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문혜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송철호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다시 재가공한 범죄 첩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것을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습니다. 하명 수사였던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선거 직전까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총 18차례에 걸쳐 보고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살여탈권을 가진 일본의 에도 시대도 아니고 고모부와 이복형도 마음대로 죽이는 김정은 집단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이 대명천지에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그 입맛에 맞추는 아부꾼들과 대통령 짓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자들만 있단 말입니까? 제야 법조인들과 대학 교수들의 집단적인 반응과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값진 호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림들도 임금의 심사를 건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말이 틀리면 도끼로 목을 쳐달라며 도끼를 옆에 놓고 임금님께 엎드려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왕도 깊이 다시 생각해보고 충원과 상소를 국사에 반영하는 소통을 했던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 신문, 각종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PR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 현장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락이 틀리든 장단이 틀리든 무조건 잘한다 하는 아부꾼들의 나발소리에 취해서 역시 내가 하니까 태평성대로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 행복에 겨운 듯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무 데서나 썩은 미소만 흘리고 있다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조금 전 이와 관련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나온다면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이어서 일부 진보 진영 원로들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앞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다, 답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면 전날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식인들의 심상치 않은 집단적 의사표시와 기자들의 질문을 나라를 위한 충정의 소리, 지부상소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